저희 채널에서는 종종 암흑에너지나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우주의 여러 수수께끼나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희귀천체에 대해서 다룰 때가 있습니다. 물론 블랙홀은 예외입니다. 원리적으로 블랙홀의 내부를 조사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시 그 수수께끼 풀이에 도전해 볼 예정입니다. 어쩌면 두 가지 수수께끼가 한 번에 풀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암흑에너지의 수수께끼. 저희 채널을 꾸준히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암흑에너지라는 수수께끼 현상에 대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세기 과학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암흑에너지는 우주를 가속도적으로 팽창시키고 있으며 그 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빨라집니다.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을 혼동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암흑물질은 말 그대로 물질이에요. 암흑물질은 대부분 은하 주변 등 콤팩트한 집단에 존재하며 은하의 붕괴를 막고 있습니다. 한편 암흑에너지는 우주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죠. 암흑에너지가 실제로 무엇인지, 그 특성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것에 대해 몇 가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암흑에너지는 우주 공간이 존재하기 위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공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은 진공 속에서 이른바 흔들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쌍소멸하는 입자와 반입자쌍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대략 관측 가능한 우주 규모에서 이 에너지의 영향은 중력으로 연결되지 않은 은하들이 조금씩 멀어지는 형태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가설의 가장 큰 단점은 양자필드 이론과의 상관성이 아주 낮다는 것인데요. 이 가정하에서는 암흑에너지가 사실상 우주 상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진공의 물리적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 상대성 이론 방정식에서 사용되는 상수인 것이죠. 하지만 양자 물리학에서는 우주 상수가 암흑에너지와 같다고 가정하면 우주 상수가 관측치보다 훨씬 커집니다. 만약 암흑에너지가 그만큼 강한 것이라면 빅립은 이미 발생했을 것이고 무한 팽창이 원자의 개별 소립자간 결합마저 부수면서 우주는 소멸됐을 겁니다. 다른 설에 따르면 암흑에너지란 퀸테센스라고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는 퀸테센스라고 불리는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스칼라 필드의 미세한 변동을 가리킵니다. 우주 공간이 존재하는 것의 대가라는 설과의 차이점은 퀸테센스의 에너지 밀도가 우주의 구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설에서는 암흑에너지가 관여하는 우주의 팽창이 우주 형성 직후가 아니라 50억 년 후에 시작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우리에게는 아주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빅뱅 직후에 이러한 팽창이 시작되었다면 은하는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과학자들은 암흑에너지 현상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모두 다양한 학술 분야와의 모순에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훨씬 간단한 시각으로 현대 천문학과 천문 물리학 두 문제가 서로 해결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블랙홀과 그 모든 것. 첫 번째 문제가 암흑에너지와 그 성질이라면 두 번째 문제는 블랙홀, 혹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내부의 수수께끼입니다. 블랙홀 내부를 직접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건의 지평선에 막히기 때문이죠. 이 문제는 가까운 장래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양한 이론을 구축하는 것 뿐입니다. 보통 가장 단순하게 언급되는 고전적인 견해에 따르면 블랙홀 내부에는 특이점이라는 모든 질량이 집중되는 중심부의 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매우 질량이 큰 항성이 자신의 무게로 인해 붕괴할 때 그 코어가 수축하면서 태어납니다.
블랙포어 수축은 초신성 폭발에 의해 초래됩니다. 이것은 질량이 일정 한계를 넘는 항성 모두가 맞이하게 될 운명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에는 주로 양자물리학 영역에서 많은 문제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의 정체에 대해 또 다른 설명을 제시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홀은 퍼즈볼이라는 팽팽한 현과 저차원 브레인으로 이루어진 보풀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두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점점 이해되지 않으시나요? 블랙홀이 암흑에너지와 우주 팽창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생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암흑에너지에 관한 우리의 지식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죠. 이미 20세기에는 엘라스트 그리넬이나 알렉산드르 프리드먼 같은 과학자들이 진공에 에너지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는 나중에 실제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특히 프리드먼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는데요. 그의 이론에 따르면 진공 에너지는 중력 붕괴의 최종 결과, 즉 블랙홀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의 최종 결과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프리드먼 모델에서는 붕괴 시 항성 코어의 물질은 불타버리고 진공 에너지가 되며 그것이 부정적인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되면 사건의 지평선을 가진 블랙홀이 형성되지만 특이점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자물리학과의 모순은 모두 완벽하게 풀립니다. 여기서 다음 한 걸음을 더 내딛는다면 어떨까요? 최근 몇몇 미국 과학자들이 그것에 성공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연구에서 그들은 암흑에너지와 블랙홀 사이에 일정한 상호관계가 있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기존 개념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 것, 즉 암흑에너지의 개별 덩어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암흑에너지의 균질성에 반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주 전체의 팽창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현상을 우주론적 커플링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측정에 따르면 몇 개의 블랙홀, 특히 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 중에는 비대하고 질량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폭발 시에 이러한 몬스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항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성의 질량이 태양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는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초대 질량 블랙홀과 그 발생에 관한 가설도 많습니다. 그중 몇 가지는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은하의 초대 질량 블랙홀은 젊은 은하의 것보다 훨씬 작다고 하는데요. 즉, 우주의 팽창이 시작됨과 동시에 질량이 증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량 증가는 과학자들이 우주론적 커플링에서 도출한 계수와 거의 완전히 일치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초대 질량 블랙홀의 성장은 암흑에너지나 우주 팽창과의 상호관계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주 공간이 팽창해도 일반 물질과 암흑물질의 밀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공 에너지 밀도는 떨어져야 하는데 일정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즉, 팽창에 의해 우리 우주의 에너지가 더해지며 우주 상수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련의 양자 법칙에 의해 이는 우주의 새로운 팽창으로 이어집니다. 블랙홀이 의매의 에너지를 가진다고 가정하면 여분의 에너지는 단순히 블랙홀 안에서 소멸되며 블랙홀의 질량 또한 유지되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에서는 그런 일이 흔히 눈에 띄지만 작고 평범한 블랙홀에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데요. 하지만 충분히 정확한 계측을 진행한다면 그걸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블랙홀은 암흑물질과 구별할 수 없는 행동을 하여 과도한 에너지에 의한 공간 팽창을 일으킵니다. 남겨진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블랙홀은 일반 물질로 분류되며 우주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은 5% 이하인 반면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적어도 74%를 차지합니다. 물론 블랙홀의 집단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블랙홀의 정체가 암흑물질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이 새로운 이론에 의해 우주론에서는 2개, 아니 3개의 저주받은 문제를 해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새 이론은 새로운 증거를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빅뱅 이론도 예전에 비슷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주론의 위대한 발견을 눈앞에 두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새롭고 흥미로운 이슈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앞으로도 저희 채널을 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SNS에서 영상을 공유해주시는 모든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 우주와 과학의 세계를 함께 넓혀가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과는 잠시 작별이네요. 곧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